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아마존 점령한 한국 화장품, 외국인들 주식까지 싹쓸이. 헤르메스 스타 김신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반기 화장품 투자 핵심은 수출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한류의 열풍으로 화장품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화장품주가 들썩이고 있는 모습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일단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수출 데이터를 안고 꾸준하게 올라왔던 그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도 수출 데이터에 따라서 변동성을 크게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화장품 섹터가 지난 6월에 좀 수출 데이터가 성장성에 대한 둔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등이 나오게 되면서 변동성이 일부 나와주기는 했지만 다만 7월 20일에 나왔던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었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고 관련했을 때 여전히 중국을 제외해서 전 지역 쪽의 수출 성장세가 가파르게 올라와주고 있다. 특히 일본이라든지 미국 쪽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초강세다라고 할 정도로 강한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기초라든지 색조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미국에서는 기초가 95%의 성장세 그리고 색조 같은 경우 240%가 넘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긍정적인 흐름들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그동안 화장품 섹터가 중국에서만 굉장히 많이 치중이 되었었는데 이외에 다변화가 되는 흐름들, 미국이라든지 일본 쪽에 대한 흐름들이 다변화가 되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면서 지금 화장품 섹터에 대한 수출 데이터는 조금 더 기대감을 이어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있었으나 여전히 하반기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K뷰티의 인기 추세가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도 상위권을 휩쓸기도 했었고 일본과 동남아 등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북미 쪽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글로벌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일단 전 세계적에서 인기가 많은 거야. 특히 북미 쪽에서 우리가 집중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굉장히 큰 성장세가 중국에서 나왔지만 앞으로의 성장세가 미국 쪽에서 더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관련했을 때 북미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드려보자면 그동안의 침투율을 보게 되었을 때 아직까지 북미 쪽의 침투율 같은 경우에는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게 되었을 때 앞으로의 침투율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존 프라이데이에서 봤다시피 현재 뷰티 딥 코너에서 1위부터 5위까지가 우리나라 화장품이에요. 코스알엑스라든지 VT라든지 혹은 아모레퍼시픽 굉장히 다양한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1위에서 5위부터 좀 석권을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런 흐름들이 올해부터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년에도 보게 되었을 때 가장 많이 팔린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의 제품을 보면은 라네즈의 립 제품이 있었기도 하고요. 조금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굉장히 많이 팔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화장품 14개의 제품이 상위 50개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 특히 아마존이라는 이제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홍보를 하면 될 것인지 프로모션을 하기도 한 만큼 현재 아마존 내에서도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쪽이 한국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왜 미국인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에 관심을 많이 가지느냐라고 보면은 좀 SNS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유행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들이라든지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굉장히 피부가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부도 좋고 특히 동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스킨케어 쪽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수출에 대한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미국 쪽에서 수출하는 거의 70% 정도가 스킨케어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지금 앞으로의 침투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들
굉장히 다양해요. 뭐 아이크림부터 시작해서 뭐 세럼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보습에 대한 크림이라든지 크림 같은 경우도 뭐 영양 크림, 보습 크림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결국 미국 쪽에 대해서 마케팅을 할 때 어떤 제품은 어디에 효능이 있어요? 보습에 효능이 있어요? 혹은 이제 주름에 효능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홍보 효과를 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관심도는 계속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 지금 우리나라가 스킨케어 루틴이 최대 9개 정도라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렇게 많이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일단 통계상으로는 9개라고 하는데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올라온 수치가 2개 정도라고 해요. 결국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스킨케어에 관심이 많아지는데 하나 둘씩 사게 되다 보면은 결국 더 한 제품, 두 제품을 더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침투율에 대한 기대감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 결국 지금은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이커머스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쪽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시장이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7, 온라인은 3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쪽은 온라인 시장에서의 그 일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이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지는데 온라인에서도 결국 잘하게 된다면 오프라인 그 많은 시장도 함께 언급을 하거나 혹은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초입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을 보게 되었을 때 생각했던 그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전혀 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잠시 접어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를 넘어서 미국 시장도 점령하고 있고요.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 K-뷰티, 드라마 영향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온라인 쪽으로 많은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고 시장을 독보적으로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오프라인 쪽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유통사 같은 경우에도 체크를 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쪽을 침투를 한 가장 큰 이유가 온라인 시장을 좀 했기 때문. 실리콘2가 왜 그렇게까지 많은 성장을 나타냈냐면 온라인 쪽에 집중이 되어 있고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잘 해냈기 때문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매대가 필요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을 때는 고려해야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재고에 대한 회전율이라든지 매대에 올렸을 때의 사람들의 인식이라든지 결국 이제 많이 팔리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오프라인으로는 뭐 세포라라든지 얼타뷰티 쪽이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침투를 한 좀 긍정적인 기억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우리나라 화장품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쪽이 라네즈라든지 이니스프리 이런 쪽인데 세포라 독점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나라가 오프라인을 조금 더 뚫어내기 위해선 뭐 아마존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우리의 화장품이 얼만큼 더 팔릴 수가 있어요. 회전율이 얼마나 나올 수 있어요를 조금 더 증명해야 하는 일이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나 저는 그 부분이 좀 머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미 아마존 쪽에서 뷰티 제품 인기 굉장히 많고 일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베스트셀러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지금 뭐 세포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몇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면 브랜드 입점을 고려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관련했을 때의 긍정적인 효과는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라인 판매, 인기에 대한 증명이 머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명은 매출로 결국은 실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요. 하반기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한 그런 화장품 섹터, 그중에서 어떤 종목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실적을 보게 되었을 때 뭐 기관들의 리포트나 이런 점을 보게 되면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품 섹터를 바라볼 때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히트 상품을 보유한 브랜드가 있고 그리고 화장품 ODM 기업이 있는데 다만 전자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옥석 가리기는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대다수의 제품군들, 브랜드들이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1분기와 2분기 함께 올랐다면은 그럼 과연 하반기에는 이 실적을 안고 추가적인 성장이 더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체크해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브랜드 제품군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히트 상품들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파생 상품군들이 얼마나 더 확장을 해주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VT로 예를 들면은 좀 현재 매출단으로 보게 되었을 때 리들샷이라는 제품이 매출의 50%가 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외에 시카 마스크라든지 그 외 상품군들이 다시 한번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히트 상품군과 더해서 그 외의 제품군들이 얼마나 활약을 해주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역 외에 그 외의 지역에서도 얼마나 잘해주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히트 상품군을 보유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옥석 가리기가 일부 필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ODM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는 좀 대다수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화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특히 색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긍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올리브영 가면은 항상 립스틱을 사거나 항상 섀도우를 사거나 파운데이션을 사거나 하는데 브랜드에 국한되지가 않아요. 현재 화장품 같은 경우가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기도 하고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 단가가 살짝 낮다 보니까 좀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 인디 브랜드 화장품이 굉장히 유행합니다. 그러면 결국 브랜드에 국한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만드는 쪽의 입장에서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중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화장품 ODM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한다. 특히 한국 화장품은 ODM 기업을 보게 되었을 때 4개사가 중점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한국콜마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도 좀 고객사가 어느 쪽에 주력을 하는지에 따라서 매출 성장에 대한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VT 살펴봤습니다. 미국 시장 침투율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묻어있는 종목인데요. 요새 마케팅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말이 침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침투 마케팅, 글로벌하게 스며들 KBT 첫 번째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헤르메스 스탁 두 분은 잉그루드랩, 코스메카 코리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코스메카 코리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메카 코리아를 보게 되었을 때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ODM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는 북미 쪽에 대한 매출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잉그루드랩이라는 이제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북미 쪽에 대한 매출 성장세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대다수의 ODM 기업들이 미국 같은 경우가 매출이 좀 1천억 원이 안 되다든지 혹은 영업이익이 적자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금 미국 쪽에서 실적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ODM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했을 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거기다가 더해서 주가의 차트 흐름들을 보면은 지난 한 달 동안 흔들렸던 화장품 종목군들과는 다르게
위에서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수급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지금 화장품 섹터 쪽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 특히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더 나와주게 되었을 때 코스메카 코리아가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견고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짧게 한번 들어보고 넘어갈 텐데요. 모건 스탠리발 호재가 있는 아모레퍼시픽 어떤 종목일까요? 대형주 내에서는 LG 생활건강보다는 아모레퍼시픽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 LG 생활건강이 실적이 올라왔던 이유가 중국 쪽에 대한 매출 회복세가 나와줬기 때문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모레퍼시픽은 좀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을 줄이고 미국 쪽으로 좀 늘리고 있는 상황들 거기다가 더해서 2분기부터는 코스알엑스 편입에 대한 효과가 나올 것인데 좀 뭐 물론 굉장히 큰 효과는 아니고 5월부터 편입이 되었다 보니까 일부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나 코스알엑스 자체가 북미 쪽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큰 기업이라는 점, 브랜드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여전히 아모레퍼시픽 북미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계속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